한나라당은 법치와 다수결 원칙을 포기하고 깽판 세력에 굴복하는 반민주 정당이다. 한나라당은 법치를 깨기 때문에 반민주가 아니고 법치 깨는 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반민주 정당인 것입니다. 두 가지 법치를 깨는 방법이 있어요. 깽판 세력이 법을 안 지키는 것,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깨는 것을 도와주든지 눈 감아주는 것, 이게 다 법치를 파괴하는 것인데, 따라서 한나라당은 반법치, 반민주 정당이 되어버렸다. 그 다음에 6번째, 한나라당은 헌법이 명령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그리고 국가 의지와 국가 목표를 포기한 정당이다.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이라고 합니다. 보수정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헌법에 뭐가 적혀 있느냐? 대한민국 정통성, 첫째,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면서 민족사의 정통국가다. 이게 정통성입니다.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확신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그 민족사적 정통성을 파괴하는 6.15 선언을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자를 당 세심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이 영혼 없는 정당입니다. 국가의지와 국가 목표는 자유통일해야 된다. 평화적으로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일국가 만들겠다 하는 데 대한 몸을 던져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게 구제하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보입니다. 7번째, 한나라당은 지지 세력을 배신하고 반대 세력에는 주파를 던지는 의리 없는 정당이다. 이 정당에 무슨 의리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리는 내가 당신을 밀어주었으니까 나를 한 자리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 차원의 의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대통령을 뽑은 것은 무엇보다도 첫째 6.15 선언을 폐기를 하라 하는 임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에 그것도 하지 못한다. 거리에서 불법 시위 하나는 막아줘야 될 거 아니냐. 또 본인도 그렇게 약속했지 않느냐. 경찰이 매맞는 것은 보기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럼 그 말은 실천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의리가 없다는 거예요. 의리가 없습니다. 8번째, 한나라당은 보스들이 공천권을 독점하고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들이 많지 않은, 따라서 공당이 아닌 파당이다. 공당과 파당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공당이라는 것은 그 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당은 뭐냐? 어떤 지역적인 파벌 또는 친이 친박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파당이라고 합니다. 파당. 그것은 공당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당은 지금 하는 꼴을 보면은 친이 친박계로 나누고 해가지고 자리를 갈라먹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데는 목숨 걸고 김정일과는 싸움을 피하고 하는 이런 파당이다. 공당의식이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구제불능이다. 9번째는 한나라당은 6.15 선언도 폐기하지 않고 자유통일이라는 말도 쓰지 않는 사실상의 반통일 세력이다. 한나라당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평화통일이에요. 평화통일? 그러면 평화적 적화통일도 허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헌법은 반드시 평화적 자유통일을 명령을 하고 있는데, 또 6.15 선언도 명백한, 이건 6.15 선언을 폐기하느냐 안 하느냐는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6.15 선언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동적으로 실효가 됐고, 북한이 과거에 남북한 간에 맺었던 모든 약속은 폐기한다고 연초에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6.15 선언을 개성 발전시키겠다는 자들이 그 안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니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이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죽어버렸는데도 계속 연애를 하면서 결혼하겠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신병자 아닙니까? 북한 손에 의해서 6.15 선언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는데 여기서는 계속 6.15 선언을 개성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가 김대중이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일부 세력에서 나오면서 그 중에 원희룡이라는 자는 그
그날을 국가기념일로 만들자고 한 사람 아닙니까? 반역기념일을 만들자고 한 사람이 당 쇄신위원장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라 이렇게 군수를 열심히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제불능이다. 10번째,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은 그 생리 자체가 구제불능이다. 개인적으로 좋은 국회의원들도 있지만은 이런 한나라당의 생리에 함몰되어버리면 빠져들면 무력해진다.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생각이. 근데 이상하게 당 안에 들어가 버리면 힘이 없어집니다. 개인의 생각이 당론으로 안 나와요. 조금 기다리시면 안 됩니까? 옆에서. 개인의 생각이 당론으로 안 나와요. 그것은 왜냐? 이 생리가 조직의 생리 때문이다. 따라서 게으르고 싸울 줄 모르고 따라가지 못하고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없다. 이대로 가면은 보수층 끌고 가서 2012년에 동반 자살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을 그 전에 깨부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깨부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제일 어렵습니다. 첫째는 이 정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은 즐거워요. 오랜만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권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탁하는 사람 만나다가 하루 다 갑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부탁하러 오는 사람이 집 앞부터 사무실에까지 줄을 섭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로비하는 데는 또 선수 아닙니까? 사돈의 8촌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접근하는 데는. 그러다 보면 그게 함몰되버립니다. 이권의 바다에 함몰되다가 보면 애국이 없었고 국가 이익도 안 보입니다. 그게 요새 박연차 게이트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은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하루하루가 즐겁죠. 대통령 자리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대통령이 하루에 50명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 50명 중에 대통령한테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대통령한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될까 말까 합니다. 한 사람. 나머지 49명은 다 아부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찬사를. 양심 있는 사람이 싫은 소리 하려고 할 때도 일부러 앞에 서두가 길어요. 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호평이 국내외로 이렇게 높습니다 하고 한 10분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런데 이것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마지막에 그 이야기 들리겠습니까? 앞에 칭찬한 이야기밖에 안 들리지.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는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대통령한테 용기 있는 말을 했다고 이렇게 자기 칭찬을 하고 다닙니다.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딱 정색으로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한국 대통령뿐만 아니고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카터가 말도 안 되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고 했을 때 카터 앞에 가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없어요. 국방장관도 그러지 않았고 합참부장도 안보수석도 다 그것을 신주단지 모시면서 그대로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사보타지를 했죠. 싱글러브 같은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일종의 반란적 행동도 하게 하고 또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북한 군사력이 과거보다도 한 30%가 증강됐습니다 하는 정보도 이렇게 싹 유출시키고 딱 한국 정부에 딱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데 따른 보안 협상으로서 15억 달러를 요구를 해라. 딱 호치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뒤집는데 한 2, 3일 걸렸어요.